219페이지 정비법 보겠습니다.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 근데 그 해당 조항에 그 이제 용어 정의는 2조에 있습니다. 다 1조는 뭐 법의 목적이 있고, 제가 강의 준비하다가 제일 재밌는 법을 하나 봤는데 대통령령인데, 여러분들 그 민법의 전세권 있죠? 전세권 관리 가지고 그 이제 갱신하는 것 관련해서 1조 그 법조항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300조라고 한다면 300조에 있는 그런 민법 조항을 민법 조항의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1조 목적이고, 2조가 그 이제 갱신 기간, 3조는 이제 그 해당 파트 봐야 되겠네, 정확히. 그러니까 법 3개 조문이 있는 게 있더라고, 3개 조문이. 근데 1조의 목적인데 2조가 항상 용어 정의가 있는데요. 용어 정의에서 노후불량 건축은 제가 볼 때 나올 게 1번은 맞는 말로밖에 안 나와요. 이거 틀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만 딱 보면 되고, 안전사고. 우리 책에 그래도 노후불량 건축물을 제일 그래도 정확히 표현하는 게 우리 책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동안은 수렁터리가 너무 많았어요. 이제 근데 제일 정확히 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났어요. 필요 없는 것들 조금 이따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앞에 뭐 틀리게 안 할 거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자,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하려고 그러면 무슨 사업이다 했어요? 뭐예요? 재건축이죠? 벌써 틀렸으니까 읽을 필요 없죠, 뒤는. 틀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재건축 사업이다 그랬다면 뒤도 또 읽어야 돼요. 뒤에 또 틀린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럼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정확하지 않네요. 그죠? 노후불량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다음에 어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뭐 바로 틀렸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뭐야?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하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비구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니까 정비 기반시설 이렇게 했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여기 뭐 공항이라든가 항만 같은 거 없을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구별할 때 그냥 외운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네. 토지 등 소유자는 두 가지가 있죠. 또는 있고 밑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는 연결되는 것은 무슨 사업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그리고 밑 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 이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두 가지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건축이고,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들을 이제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하는 거죠.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주택단지는 우리가 먼저 주택단지를 많이 물어본 것은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주택법에서의 주택단지는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제 주택건설 사업자예요. 여기다 주택을 내가 30대대를 건축하겠다.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사업 단위가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가 이제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는 거예요. 주택단지. 이게 이제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지 되는 겁니다. 단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의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죠. 여기와 여기가 너무나 서로 공동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의 사업을 못해요.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걸로 분리되어 있거나. 몇 미터 상이 일반 도로예요? 몇 미터? 도시계획 예정도로 몇 미터? 도시계획 예정도로 몇 미터? 20일간 8도 일함한다 그래서 20일간 8도 일함.
그래서 이런 걸 잘 써놓은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 이제 제가 힌트를 많이 줄 때 그게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자꾸 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팔도다 해가지고 뭐 경기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걸 잘 체크를 해야 되는지 나죠. 8m 상의 도시계획 이 정도로 또는 20m 상의 일반 도로로 분류되어 있으면 별개의 단지가 된다. 6m는 공구고요. 공구.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단지 주택법에서 공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답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각각 그래도 이제 대지를 조성했으면 나중에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됐어요, 이제. 그럼 각각 하나의 정비 사업을 위한 하나의 주택단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합해서 하나의 정비 사업 하는 거 마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괜찮죠? 할 수 있죠? 정비 사업에 따라,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건설된 별개의 단지를 공동 관리하고 있으면 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다. 그리고 하나의 단지였는데 그것이 너무 커서 규모가 커서 이걸 세 개로 나누고 싶어요. 정비 사업을 하나, 둘, 셋 따로 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건설된 주택단지를 각각 따로 관리하고 있을 때 각각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한다. 그게 정비법과 주택법은 같은 건 아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29개를 건축했습니다. 이거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건축허가 받았어요? 건축허가 받았죠. 건축허가 받아서 아파트나 연립을 건설했습니다. 이거 정비사업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노후불량이면.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토지도 하나의 주택단지이다. 정비법에서 5번에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이해를 좀 확실하게 좀 해주면은 이제 주택단지 보러 왔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2번 토지동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그랬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에 소지한 건축물 소유자, 토지동 소유자 맞죠? 개선 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토지의 지상권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재건축의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 안 되죠.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되고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되고요. 이제 답이 안 보면 정비구역 아닌가 바뀐가도 한번 봐야 돼요. 정비구역 밖의 지역도 전에는 이제 재건축 경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전부 정비구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3번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글쎄요. 뭐 기반시설이니까 광장 기반시설이죠. 벌써 여기서 끝나지. 기반시설이잖아요. 정비 기반시설 정비 빼고 그냥 기반시설 맞죠? 공간시설입니다. 그래서 놀이터, 마을회관, 타가소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해서 외웠지만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에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죠? 2, 3, 4, 5는. 그래서 외우기는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세수하고 뭐 밤새 마작하면서 놀자 그랬죠. 빨리 그런 일이 와야 되는데 사무실 개업해서 한 건 하시고 이제 밤새 놀고. 자, 4번. 옳은 것은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아직까지 맞습니다. 노후불량 건축의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맞네요. 가입표죠? 쌍가입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도시환경 개선하는 거 하나 있죠? 가운데 있는 거 재개발 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서 또는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맞네요.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는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해요? 조합이. 재건축 사업. 여기는 조합이 하는 거고. 사업 시행자도 중요하죠. 조합. 재개발 사업도 조합.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등.
시장, 군수 등 공공지정 하는 겁니다. 아니면 토지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지정할 수 있고, 토지택공사 등과 또 이제 건설업장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공공시행이 원칙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개선사항. 근데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어요. 몇 명 미만일 때? 몇 명 미만? 20명 미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주택법에 가면 조합원은 몇 명 이상으로 한다? 20명 이상으로 한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 했잖아 지금.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20명 미만은 토지 등 소유자하고 20명 이상은 조합이 해야 되니까 주택법에도 50. 근데 이제 취지가 똑같지 않다는 말이라서 내가 똑같지 않다는 거지. 형식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주택조합 몇 명 이상을 한다. 20명 이상, 물론 이제 50% 세대, 건설되는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적어도 20명 이상으로 한다 돼 있잖아요. 그 숫자 같이 외우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공동을 할 수 있잖아요. 건설업자나. 또는, 이제 여기, 재개발 사업 경우는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시장군수나 공사나 건설업자 등과 공동을 할 수 있다. 얘하고 얘가 이제 공동을 하는 자가 좀 다른데, 그건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시험에 나왔지만 출제 오류였어요. 망신을 톡톡히 당했어요. 출제한 사람이. 그래서, 근데, 한다. 2번 틀렸고. 준공일 기준.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신축 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에 해당된다.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40년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바로 맞는 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22페이지 나왔으니까 참고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맞는 말로 왜 안 나오는가. 222페이지 4번에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라는 것만 1번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맞는 말로 나올 수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뭐요? 노후불량 건축물. 2번에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비춰 주거 환경이 일단 불량한 곳에 위치하고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라든가 도로가 너무 좁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면서 도시군 계획설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그동안은 도로가 있었는데 그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도로가 폐지가 됐다라든가 이런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거 불량하죠. 또 하나 3번.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조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고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이러면 노후불량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맞는 말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걸 맞는 말로 나왔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를 글자 하나하나 분석해서 여러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공부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라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40년하고 20, 30만 봐서 그냥 공부하고 넘어간다. 그렇지 않고 이걸 봐가지고 말 글자 중간에 바꿔놓으면 어떻게 그걸 찾겠습니까? 그죠? 또 문제집이나 교재도 틀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강의도 틀리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이고 알 필요까지 없고요. 4번 나온 김에 볼게요. 4번, 5번.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겠고. 5번.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정한 건축물. 물론 4번, 5번은 뒤에다가 그로써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붙이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저는 해석상. 이건 빼놨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른 책보다 제일 그래도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확하게는 표시해놨지만 약간 무책임하다. 왜?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한다? 보수는 얼마 이상 보수해요? 얼마 되면 보수해야 돼요? 40 보수해야 되고. 몇 살 때가 이뻐요?
20에서 20 이상 30 이하 미관 해가지고 그 숫자만 연결해서 찾아라. 만약 노후 분량 나오면. 다른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각종 문제집에는 뭐 그 글자 뭐 살짝 바꿔가지고 틀린 말만 찾도록 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건 다른 거 다 쓸데없어요. 써먹지도 못하고요. 숫자만 딱 기억해서 시험장 간다. 자, 다시 220페이지 보면요. 어차피 3번에 20년 틀렸고 그걸 40년이라고 해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맞는 말 되면 훨씬 더 수시가 필요한 겁니다만은 네, 이제 3번처럼 틀리게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예상이 4번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이거는 기반시설 아니죠. 공동이용시설이죠. 공원은 기반시설이죠. 우리가 국토기획부 본고 가지고 연상하시면 돼요. 주차장도 기반시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비 기반시설. 섞여 있으니까 틀렸고 5번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누구예요? 지상권자. 그죠? 임차권자는 잠깐 살다 가는 사람이고 지상권자는 거기서 천년 만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자. 5번 옳은 것은 재개발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틀렸죠 벌써? 무슨 사업이요? 그렇죠. 재개발 사업은 이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아니고 뭐 상업공업이 나오거나 정비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는 뭐 두 박 섞여 있죠 지금. 정비 기반시설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동구가 해당된다.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이 우리 부동산 국보에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용어 정의 같은 것들은 거기서 나온 걸 그때 갖다 쓰는 거지 거기는 다른 걸 막 갖다 쓰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뭐 공동구가 있으면 한 가지지 두 가지 세 가지 있겠습니까? 공동구 특이한 제도인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동구 그것을 여기서도 공동구라고 보고요. 이것도 이제 정비 기반시설 중에 하나예요. 정비구역이 얼마 이상 할 때 공동구 해야 되겠어요? 200만 어디든 도시개발부터 이런 공적인 사업 시행하면서 200만 이상 할 때 공동구 설치해라. 200만 초과할 때 숫자 기억해야 되고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포함된다 그랬죠? 이건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외웠죠? 다가수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세수, 화, 구 수가 뭐예요? 수도의 수도. 공동으로 하는 수도. 약간 여러분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상수도, 하수도는 기반시설입니다. 상수도관, 하수관 우리한테 설치해 주는 건 기반시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수도. 수도 꼭지 수도. 이것은 공동이용시설. 대지는 정비사업과 인접한 구역에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토지를 대지 그래요. 정비사업. 정비사업에 의하면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이 정비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지 그러고요. 정비구역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를 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거 안 나오고 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지문직에 뭐 그냥 맞는 말로 나올 수 있겠어요. 자, 6번.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유치원이죠? 유치원은 뭐예요? 혹시 아세요? 이건 주택법에 있어요. 복리시설. 뭐예요? 외워보세요. 복리시설. 경주위생 놀이터. 경주에 있는 유생들이 너무 재밌어서 놀러 가는데 경주위생 놀이터. 이제 그렇게 외워야지 찾는 거지. 그냥 가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완벽하게 외웠으니까 찾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약간 근데 29회 때가 어렵게 나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왜냐면 광장, 공원 이런 게 나오면 그래도 찾기가 좀 쉬운데 유치원을 내니까 복리시설하고 이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로당, 경주위생 놀이터의 경우는 또 경로당이거든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외워야 돼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럼 찾는데 이렇게 이제 그냥, 정확하게 외우지 않은 사람들은 틀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거죠, 이제. 29회가 그래서 어려웠던 거, 이제. 다음 페이지 1번. 틀린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미관 20 이상 30은 맞다 하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어쩌죠? 극히 열악하고 그래야 되죠? 벌써 틀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네요. 보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또는 상업적 공업적에서. 3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토지동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고,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토지택공사는 좀 전에 봤고요. 2번은 보지 마시고. 이것도 노후불량 건축물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4가지 큰 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또 한 3가지씩 2가지씩 있는데, 이제 여기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뭐 설비 마감이라든가 기능 같은 거, 배수 같은 거, 이런 설비라든가 마감 재료 같은 것들이 노후화된 걸 말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로 나오기 너무 길고 여기는 어떻게 특별히 틀린 말로 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면 못 찾아요. 글자 하나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한다. 공부를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문제집 중에 뭐 내진성이 확보된 건축물로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혹시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내진성이 확보됐으면 여러분 살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살고 싶죠? 그럼 그걸로 찾으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안 본다. 2번은 보지 마시고. 3번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노후불량 건축물 나오면 거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많은 양을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못 찾을 수가 있어요. 3번 옳지 않은 것은, 국장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해야 된다. 맞아요. 몇 년마다 이걸 검토해서 기본 방침 반영합니까? 5년마다. 바로 있네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된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되죠. 여러 개의 주택단지도 하나가 될 수 있죠. 또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주택단지를 나눠서도 각각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단지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개선사업은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의 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은 정비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제가 강의를 하기 싫었던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자꾸 다른. 그러면 이제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시설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이 이제 확립이 좀 개념이 정립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인데, 예를 들어 공동작업장, 놀이터, 마을회관이라고 쳐요. 놀이터, 마을회관까지는 좀 이런 현실적으로 관련이 없겠지만, 그런 거라 하더라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이 사업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들하고 또 나중에도 거기는 토지동 소유자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만약 아파트 단지라면 놀이터를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놀이터를 그 주민들이 관리하기 곤란하면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 계획에서 이 놀이터는 앞으로도 시군에서 계속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기반시설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여기는 열악하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공동이용시설도 이거를 우리 시장군수 등이 앞으로 계속 관리하겠다. 그럼 걔도 정비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나온다 그러면 맞는 말로 나올 건데, 제가 이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적인 정립이 안 됐을 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안 했던 겁니다.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이해가 되시면 가져가시고, 안 되면은 그냥 역시 놀마자고 외우는 거 있죠? 그것만 정확히 외워가지고 가도 거의 찾습니다. 얘는 지문에 나와도 답이 아니고 다른 데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답을 처리했지만 답이 아닐 거예요. 실제 시험 나오면.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이자실은 공동이용시설이다. 맞고. 4번은 아까 봤습니다. 227페이지. 1번 기본계획. 틀린 것은, 도지사가 원래 기본계획은 시장까지만 수립하는 거예요. 군수는 수립 안 합니다.
뭐 군수는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말로 하면 틀려요. 군수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군이나 별반 다름없는, 오히려 지금 발전적인 군보다도 더 낙후된 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니네 시는 정비사업 할 것도 몇 개 안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 안 해도 돼. 그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처럼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하나 더 연상을 해야 돼. 여러분들 반드시 할 게 있어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이처럼 도지사가 뭔가 간섭할 수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협의심의도 누가 하는 거예요? 승인권자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그럼 대도시장은 어떻게 해요?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협의심의도 누가 해요? 대도시장이 하는 겁니다. 결정권자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승인을 받을 때는 이제 승인권자가 하지만. 그런데 이제 연결하면 어려운데 다시 1번 지문에서 이해한 다음에 승인 받는 거, 대도시가 아닌 시 승인 받는다. 여기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얘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여러분들 강의를 안 해요. 어려우니까. 거기는 대도시의 경우에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 하면은 수립하지 않는다 하는 게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얘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얘만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국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기본계획을 왜 국장이 타당성을 검토합니까? 특광별별 시장이 타당성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겠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공람 며칠? 14일. 정비계획 수립할 때 3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할 때 30일. 우리들 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된다.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이 아주 많은데요. 이제 이렇게 지문 중에 하나씩 이렇게 나오긴 나올 수 있어요. 외울 수는 없습니다. 좀 이따 정관에서도 한번 왜 외울 수 없는가, 왜 거기에 투자를 하기가 곤란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회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 이런 것들을 제가 수시로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어딘가에 들어간다 이러면 맞다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있어요, 제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계획 들어갈 사항, 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계획기간을 단축한다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 이하에서 용서가 돼요? 10%. 그러니까 5% 이하는 뭐 거의 되고, 우리 개인은 개발행위에서 5%인데 도시군 계획사업은 10%까지 거의 용서가 돼요. 10%까지. 그 정도로 이제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이렇게 지문 중에 하나씩 나올 수 있지만 독립된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근데 2번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전혀 공부하는 게 나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뭐 리갈 마인드 형성시킨다 이런 말 하는데 오늘 또 이제 그런 걸 자꾸 할 겁니다. 그러면 실력이 느는데 지엽적으로 하나씩 외운 것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걸리는 것들은 찾고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찍고, 요거는 2번 갖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2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또 작년에 나왔는데, 기본계 공동 이용시설에 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마을 놀이터 설치 계획을 변경한다. 이거 그래 좀 보류. 일단 정비사업의 계획관을 단축하는 것, 단축하는 것은 우리한테 좀 별로 불리한 게 아니에요. 빨리 끝나는 거니까. 이것은 용서되기가 좀 쉬워요.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이런 것들도 설치계획 변경하는 거, 이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 구역의 면적의 25%를 변경하는 거. 제가 20% 넘어가는 것은 거의 다 용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냥 그걸로 찾는 거죠. 딱 걸렸잖아요. 그냥 다른 거 몰라도 그걸 딱 하는 거예요. 10%까지는 용서가 됩니다. 10% 되고 20%도 용서될 때가 가끔 있는데 20% 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거의 없어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올해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228페이지.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반적인 요령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3번.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설 건축물 건축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중목 벌채와 식재도 허가 받아야 되고요. 공윤수면 매립은 형질 변경으로서 당연히 허가사항입니다.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 다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허가 안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응급조치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다. 허가 필요 없죠? 다른 것도 다 응급조치라면 허가 필요 없고,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한다. 허가 필요 없죠? 근데 오히려 어디에 식재할 때? 경작지 식재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필요 없죠? 그리고 남겨두기를 헐지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다. 허가 필요 없죠. 자, 이해를 통해서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도 큰 방해 안 되겠죠? 허가 필요 없습니다. 4번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공람 14일.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당연히 고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 진입로 설치를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진입로가 여기 다른 곳에 있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재건축을 하면서 세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진입로를 다른 곳에 개설을 해야 될 필요가 꼭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진입로 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사정 변경 원칙이에요. 그죠? 사정이 바뀌면 다른 곳이 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안 돼요. 갈등 관계 발생하거든요. 누구는 정비사업하자, 누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하자. 여기서 굉장히 큰 갈등과 분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좀 간단한 숫자 문제를 한번 냈습니다. 이때 5번 필수적인,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고,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될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정비사업의 명치, 무엇인가 할 때는 뭐 명칭 이런 건 당연히 있고요. 목적, 위치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정비구역이 어디인가, 그 면적은 얼마인가, 공동이용성 설치 계획,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이 정비사업 예정 시기는 사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발사가 하나 있어요. 이발사.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가 2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개발자를 지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장 군수이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아니면 지정개발자 지정할 수도 있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 의무, 정비계획에서 권리 의무가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평소에 공부해서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비사업의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 의무, 그래서 정관이 있는 거죠. 정관. 정비사업 하면서 정비사업의 이제 조합이라면 정관에서 아니면 그 위에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권리가 의무가 나타나는 거죠. 6번. 특별시, 광역시를 지휘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에 관한 권한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대도시장을 물어봤다는 것은 이제 일반 시장하고 좀 다른 것이 언급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도지사가 간섭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권 있는가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대도시장은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수립해야 돼요. 면제도 안 되는 겁니다. 대도시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틀렸죠?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대도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요청해야 된다. 아니에요. 자기가 협의해서 자기가 설치한 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5번 대도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정비계획은 지금 시장 군수도 도지사 승인 안 받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이제 시장은
대도시가 아닐 때는 승인받아야 되지만 정비계획은 그냥 시장군수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광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는 차이는 있죠. 4번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맞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들 좀 물론 너무나 몰라서는 안 되겠지만 이 5개 지문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3개, 4개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때가 많아요. 자. 정비 기본계획 누구까지? 시작. 이렇게 큰 틀에서 많이 나오고 또 취업적인 것들도 물어보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 막 취업적인 거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고 어려운 건지. 근데 취업적인 것들은 이것들 곳곳에서 자꾸 바꿔가면서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강의해 주지 여기는 숫자 하나하나를 외우라고 강의를 안 한다 이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읽어주고 넘어간다고 해서 강의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꾸 생략하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있는 거 봤어요. 그리고 뭐 14일, 30일, 60일이라는 것은 늘상 나오는 거니까 여긴 정이 넘쳐서 지방에는 60일이죠. 다른 데는 보통 30일인데 늘상 나오는 것들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0년 단위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정비계획은 누가 위반하는 거예요? 특광 별별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별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그냥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특별시장 광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공부할 때 거기 신경 안 써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위반을 하는 거잖아요. 위반해서 이 정비계획에 바로 정비계획의 위치, 면적하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정비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건폐율, 용적률, 세입자의 주거대책이라든가 하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정비계획에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물론 정비계획 입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정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별별 시장 군수는 스스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만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구청장은 신청해야 돼요. 청청해야 돼요. 청청. 그래서 그런 정비구역 지정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장 군수는 직접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한번 확인하고 읽어봐야 돼요. 그냥 이것만 읽으면 또 여러분들 문장이 어색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4번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맞죠? 7번 허가 없이 정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그랬어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할 수 있죠? 공유시원 매립, 토지 분할, 용도 변경, 건축목 식재. 자, 허가상 230페이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읽어보고 줄 지워버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이런 때는 기본 방침이 있는 거고, 정비사업의 명칭, 계획기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의 개락적인 범위,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대책, 이런 것들은 한 번, 10번, 100번 읽어도 별 도움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정비사업 할 때 필요한 것이 있겠구나 해야 되지 외워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정비계획도 있고 다른 내용들도 다 섞여가지고 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말한 대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이제 혼자는 보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간평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계획이나 정비 기본 방침이라든가 큰 틀에서 나는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이제 많이 물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기를 대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린 그거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많이 물으니까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고, 방향을 달리해야 돼요. 2번 옳지 않은 것은 국장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기본 방침은 수립이 아니고 정하여야 된다 하는 건데 글자는 틀렸어요. 근데 맞는 걸 하고. 그러니까 글자 갖고 되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법을 보고서 베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자를 틀리는데 우리한테 글자를 알으라고 그러니 제가 어이가 없죠.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은 도시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수립한다. 맞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과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도시장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기본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시도지사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합니다. 무슨 기준 하면 국장. 3번.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호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서 기본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이 있으면 안 되고, 맞죠? 2번.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럴까요? 아니죠. 뭐가 발생해서? 천재지변 발생한 등 긴급한 사유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진입로 아까 봤고, 4번.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자기가 이제 구청장이 신청만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지정해서 위반해서 자기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치구역 구청장은 어때요? 청이죠? 신청해야 됩니다. 광역시 군수도 구청장하고 같아요. 4번. 틀린 것은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다. 이처럼 상대방이 딱 제한적일 때는 서면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라든가 다수 막연할 때는 통지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여기만 통보하는가 뭐 통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30일은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주민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2번 지문은 1번 지문에 있는 재탕이나 마찬가지네요. 1번 지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3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이때 지방의회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하는 날부터 역시 정이 넘쳐서 길어져요. 정비법은. 정이 많아서 바로 못 헤어지고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60일. 60일을 지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기반설 및 국공유 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위반하려면 기반시설이나 이제 국공유 재산의 같은 경우는 또 관리청이 있겠죠. 그죠? 그러한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설 및 국공유 재산 관리청에 의견을 드려야 된다.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공유 재산을 만약에 정비사업으로 설치했어요. 그럼 그건 누구한테 무상으로 귀속돼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국공유 재산은. 도시개발법 다르고 국토계획법 다르고 정비법 다른 게 아니에요. 시장, 군수나 공사 등이 설치하지 아니한 국공유 재산의 경우에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용도에 표시되는 국공유 재산은 이제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새로 그 국공유 재산 그러니까 그 공공시설 설치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제 설치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 그 포인트 아실 수 있죠? 무슨 말인가? 정비구역에 지정 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구시된 것으로 본다. 제가 이렇게 약간 읽을 때 어색한 것들은 이게 사실은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조금 약간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은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상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 말을 써줘야 돼. 거기서 해당되는 사항은 그것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말이 좀 살짝 빠졌는데, 자, 여러분들은 정비구역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계획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겠어요.
232페이지 5번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정비구역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와 정비구역을 해제를 요구해서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만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숫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말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여러분들. 한숨에 쉬어지도 않는데 숨 막혀가지고 마스크 쓰고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의미 내용도 일단 의미 파악을 해야 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 중 하는 말,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그냥 일반 토지 등 소유자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 파악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직권 해제 못하고 인가 전에는 이제 그 거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야 처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는데 조합 설립에 동의했는데 야, 사업하는 게 너무 버거울 것 같다. 우리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일정 수가 동의를 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정 수가 요청하면. 그런 건데 어차피 물어보면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말한 그런 취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숫자를 물어보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이거 버리고. 두 번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이건 이제 아까는 추진에 구성한 사람의 2분의 1, 3분의 1이고 여기 그냥 구성에 동의했던 말든 간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부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내용이 사업시행 인가 전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기는 같은데 하나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분석하는 게. 혹시 하더라도 1번은 보지 말고 2번 과반수가 요청하면 해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3번은요. 추진위원회조차 아직 안 만들었어요. 정부역 지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뭐가 나야 돼요? 조합 설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합 설립하려면 뭐가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죠. 물론 공공 지원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없을 수도 있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여기에서 이거 하고 나서 이게 토지 등 소유자 야 우리 정비 사업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다 해서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고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사업이 많이 진행됐잖아요. 근데 100분의 30 갖고 해제를 요구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과반수라는 거고. 근데 아까 2분의 1, 3분의 1은 추진위원회 구성한 사람들의 2분의 1, 3분의 2 이상 하는 말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분석도 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데 그냥 외워서 안 되거든요. 근데 분석도 잘 안 되고 비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은 하더라도 버리고 1번가 틀리게는 안 할 거라고 믿고 하더라도 이제 만약 공부를 좀 더 한다면 이제 얼마가 요청할 때 100분의 30이에요. 처음에 사업이 더 진행됐어요. 그럼 얼마가 해야 되겠어요, 이제? 과반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두 가지는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왔을 때 뭐 찾을 가능성도 약간 있다고 보여져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100분의 30이고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과반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뭔가 절차가 더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죠? 목적의 달성에 좀 더 가까워졌죠. 그때는 반대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반대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이제 8월이니까 반대를 하면 안 돼. 이제는 이제 계속 해야 돼 이제 성공을 해야 돼 이제는. 사업 시기가 훨씬 지났어요. 우리는 이제 성공해야 됩니다. 4번 자력 방식 이렇게 안 나오고 23조 1항 1호 방식 이렇게 나올 거예요. 23조 1항 1호 방식은 정비 기반시설을 시장 구성이 설치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있죠. 이 방식의 경우에 정부역 지정 고시대날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얼마가 찬성했어요? 동의했어요? 과반수. 이거 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뭐 이렇게 우리 안 했었나? 뭐 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다른 데서 했나?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해보니까 좀 기분 나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갖고 자 10년 과반수. 그 비유 자체가 조금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 지금. 그래서 자 10년 뭐 과반수 해제 동의한 그러니까 좀 풀어주라고 제가. 명나라 사건 얘기 안 했어요? 뭐 그런 거 하면서 막 빨리 했는데 다른 학원에 했나?
그 다음에 5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23조 1항 1호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호 방식 뭐예요? 정비 기반시설만 설치해주는 거, 공동이용시설만 설치해주는 거. 그래서 23조 1항 1호 방식 가르칠 수 있다. 수용은 몇 호예요? 정수환관이잖아요. 2호고 2호. 1호 방식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용 방식 이렇게 안 나와 시험에서 나오면 아니면 나오려면 토지 등을 수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거나 뭐 이렇게 가지고 다 나와야 돼 그 말이.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이것은 그냥 줄여서 나온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법에. 법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지 없는 표현을 가지고 만들어 쓰면 안 돼요 그냥. 명확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 이거예요. 정리하면 처음에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거 100분의 30. 조금 더 절차가 진행됐어요. 뭐 얼마? 과반수.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1호 방식인데 10년. 얼마가 요구했어요? 동의했어요? 과반수.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할 때는 4번만 했어요. 4번만. 유학집에서 4번만 했거든요. 이제 2번, 3번, 4번 같이 한번 해주시고 5번은 틀린 말로 안 나오고 맞는 말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런 조금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지역 정비가 해제가 되면 우리한테 제일 부담이 없는 사업이 몇 호예요? 1호 방식이잖아요. 자력 하지 마요. 1호라고 하냐니까 왜 자력이라고. 자력이라면 안 나온다니까 시험에서. 1호 방식, 1호 방식. 자력, 현지, 어떤 사람은 현지 계량이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방식이라고 해놨고, 뭘로 나와요? 안 나오지. 그 법적 용어가 아닌데, 1호 방식이라고 나와야지. 1호 방식. 제일 부담이 없죠, 우리한테? 그래서 1호 방식 할 수가 있다. 우리 책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6번 일단 보고 그냥 다시 할게요. 필요적 해제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지났는데 6번 보고 그거 보고 나서 10분 쉬겠습니다. 6번 행위지 않 틀린 것은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특이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이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보다 더 절차가 더 심화된 곳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아니면 정비 사업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을 공람 중인 구역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이런 것들을 괄호에다가 내가지고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면 다 어려우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 자꾸.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뭘 금지할 수 있어요?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을 함부로 하게 되면 1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이걸 60씩 해가지고 15명이 나눠가져요. 그럼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5명이 돼서 정비 사업의 이익을 너무나 잠탈하게 되면 정비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뭘 금지하죠?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이 행위 제한은 3년으로 하는데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 몇 년이에요? 최장 4년까지 할 수 있어요. 4년. 국토계획법이 5년이고 3년 더하기 2년. 정비법 3년 더하기 1년. 건축법은요? 2년 더하기 1년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이렇게 5년, 4년, 3년 이렇게.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요. 경작을 위한 경우 받지 않고 임시식재도 허가 안 받아요. 근데 경작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우리 책이 없으니까 정부가 해제하는 거, 이제 직권 해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 정비국 지정했습니다. 추진을 구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합설 인가 신청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업계획,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추, 설, 사. 몇 년? 이거. 2년. 3년 계속 물어주면 이제 한번 맞아요, 이제 여기서. 3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 사. 그냥 싸.
했잖아요. 설사 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정부 지정 후에 조합 설립과 신청을 이제 4년이 아니고 이제 2년이 아니고 3년 안에 신청해야 되고 사업 시행은 3년. 아예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수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할 때는 이런 절차가 다 생략되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3년 안에 해라 그러면 여기 사는 일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몇 년 안에 해야 돼? 이제 5년 안에 사업 시행가를 신청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정비 기본 계획에는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하는 예정 시기가 있어요. 예정 시기가 되는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을 때는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야 돼요. 몇 년이요? 3년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답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정비 예정구역 나오면 3년. 예정구역 나오면 몇 년? 그냥 3년 그냥 예정구역 해제. 그래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